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이어 오늘도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병이 아니라 졸업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당뇨를 졸업한 두 번째 분을 모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했던 그 이야기와 노하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슬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슬기라고 합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당뇨 진단을 받고 열심히 당뇨 관리를 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당뇨 환자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열심히 관리해서 이렇게 기회가 좋게 당뇨스쿨에 출연하게 된 방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엄청난 분이 오셨는데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당뇨는 언제 어떻게 진단받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제가 작년에 이제 여름쯤이었는데 7, 8월부터 다음 당뇨, 물을 많이 마시고 이제 소변을 많이 보는 그런 증상이 생겼었는데, 원래 제가 물을 좀 많이 마시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날씨도 덥고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그냥 화장실 좀 자주 가나 보다, 이제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던 부분인데, 그게 점점 이제 빈도도 많아지고 이제 새벽까지 일어나서 이제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많이 먹는 게 스스로 이상하다고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또 매체가 익숙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검색을 해보고 그런 과정으로 이게 혹시 당뇨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과에 내원을 해가지고 진단을 받게 된 그런 과정입니다. 그럼 당뇨 처음에 이제 진단받았을 때 당시 심정은 어떠셨나요? 좀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도 나이가 젊은데 작년이면 이제 34살인데 내가 당뇨라고 그게 너무 젊은 나이에 질환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우울한 생각 먼저 들었고, 당시 이제 어린 딸하고 와이프한테 먼저 미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얼마였어요, 당화횟수가? 제가 그때 11.9%가 나왔고 공급혈당이 295까지 나왔던 케이스입니다. 사실 그 정도면 바로 인슐린 맞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수치거든요. 워낙 높아서. 네네. 인슐린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네, 인슐린의 권유를 받았던 게 맞고요. 처음에 이제 진단된 내과에서 검사를 진행을 했을 때, 이거는 우리 쪽에서 관리하기보다는 좀 큰 병원을 가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수치입니다. 일단은 가기 전에 이제 기간도 좀 있을 거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장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는 수준이니까 인슐린을 좀 처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권유를 먼저 받았었는데, 제가 그때 인슐린을 써야 된다고 권유를 받았을 때 좀 머뭇거렸어요. 내가 인슐린을 써야 된다고 이런 좀 두려움에 머뭇거리니까 선생님께서 이 사람이 좀 거부감이 있어 보이니까 그럼 일단 경구용 약제를 먼저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시죠.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인슐린을 분명히 써야 되는 수치도 맞고, 때에 따라서는 이제 입원까지 고려를 해야 될 수치였던 거는 맞죠. 맞아요. 보통 9% 넘어가면 첫 진단이어도 네. 인슐린 처방하게끔 네. 되어 있어서 가이드라인이. 네네. 그것도 저희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원칙적으로 원래 그게 맞는데, 네네. 방슬기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 그 당뇨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되게 거부감 있게 생각을 하세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전체 당뇨 환자분 중에 인슐린 맞는 비율이 1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병원을 옮기고 나서 이제 마음을 먹었던 게, 이제 가서도 뭐 인슐린 써야 된다고 써야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지금은 당뇨 현재 상황은 어떠시고 현재는 졸업하신 상태신가요? 지금은 이제 복용하던 당뇨 약은 다 단약을 한 상태고요. 단약을 한 상태로 지금 5.5%로 이제 정상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럼 당뇨 진단을 받은 게 몇 년 전이고, 약을 완전히 단약을 한 게 몇 년 전이에요? 연까지는 안 넘어가고 작년 이제 8월 말쯤에 진단을 받은 거니까 이제 한 6개월이 좀 넘고 이제 1년 차례 다 돼 가는 건데, 그때 이후로 제가 4개월 만에 단약을 한 케이스입니다. 4개월 만에. 그때 당시에 이제 4개월 동안 내가 철저하게 이것만은 지키고 행동했던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나름대로 좀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고 스스로 생각해서인지 모르는데 그 원인을 명확하게 알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급성 아닌 급성으로 온 당뇨를 생각해보면, 그 진단을 받기 한 몇 개월 전부터 유난히 좀 술을 좀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드셨어요? 술을 거의 일주일에 그냥 즐겨 하는 정도인데, 일주일에 뭐 한 3-4번 이상 기본적으로 마셨던 것 같고,
굳이 술자리가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냥 심심하면 먹는 정도? 약간 맥주를 먹는다든지 뭐 맛있는 거에 뭐 한 잔, 두 잔 먹는다든지 이런 생활이 그때 당시에 진단을 받기 전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몸으로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방관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거는 나한테 분명히 좋은 요인이 될 수 없다 라고 생각하고 술, 그리고 야식, 간식, 그리고 음료수 이것만큼 절대 하지 말자라고 하고 그거를 아직까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작년 7월에 진단받기 전에 네. 수면이나 스트레스는 어땠어요? 수면이 그것도 문제가 있었다. 수면도 잘 안 됐었어요. 이게 잠을 잘 때도 한 3-4번씩은 기본적으로 깨고 그게 고혈당 증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몸이 약간 부르르르한 느낌? 약간 으슬으슬한 느낌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 몸이 좀 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더 쉽게 받았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면은 내가 좀 기분이 좋아지기 위해서 단 거를 더 많이 먹게 되고 네네네. 또 음주를 더 많이 찾게 되고 네네. 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더 늦게 주무시고 이렇게 맞습니다. 반복이 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4개월 동안 당뇨약을 처방받고 4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셨는지. 이게 좀 과정이 좀 나눠지기는 하는데 네. 이제 초반 그리고 좀 지나서 이제 현재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처음에는 속된 말로 좀 무식하게 약간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당뇨니까 나는 탄수화물을 이제 앞으로 먹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고 했던 게 일단 뭐 쌀밥이 안 좋다고 하니까 잡곡밥으로 바꿔보자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쵸. 예, 근데 양도 좀 극단적으로 줄였던 것 같아요. 원래는 밥 한 공기는 뭐 무조건 먹고 한두 공기도 먹을 때도 많은데 밥을 계량을 해서 먹었는데 심할 때는 30g씩 먹었는데 이 30g이 어느 정도는 2숟가락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계란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한 조각 정도 되느냐? 그거에다가 이제 반찬은 이제 채소만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유아들이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유아들이 먹는 수준으로 그 정도 양만 지켜서 먹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먹으니까 체중은 빠지겠죠. 예, 체중은 빠지는데 이제 부작용이 좀 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게. 예. 이제 많은 분들이 당뇨에 걸리면 탄수화물이 안 좋다는 인식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안 좋은 탄수화물은 안 좋은 게 맞는데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그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배제를 해버리면은 부작용이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도 영상에서 정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는 거지. 네네. 그 복합 탄수화물 대표적으로 잡곡이죠. 네. 이런 것들은 꼭 드셔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딸보다도 더 안 드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진짜 그때 먹었던 거 생각해보면 어떻게 걸어다녔나 싶을 정도로 지금 항상 지금은 너무 잘 먹고 있습니다. 오히려 잘 먹으면서 혈당 관리가 더 잘 되는 느낌도 있고 이게 과정이 있지만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이제 식단도 다시 바꾸게 되고 운동요법이나 이제 내공이 좀 쌓이는 거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바꾸게 된 계기가 있죠.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네네. 어떤 게 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그런 걸 처음 느껴봤는데 탈수라는 증상이 오더라고요. 이제 체중도 급격하게 빠지고 이제 영양 섭취도 불균형하다 보니까 이제 몸이 탈수가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처음엔 이제 탈수 증상인지는 모르고 내가 당뇨라서 이런 증상이 생기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힘이 없는 건 당연히 없는 거고 그리고 가슴도 되게 두근거리고 지금은 제가 원래 손발이 엄청 따뜻하고 괜찮은 편인데 손발이 엄청 차가워 지금 막 주위에서 손이 너무 노랗다 무슨 병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럴 정도로 손발이 많이 차가워지고 그런 이제 불편한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었고 하체에 힘이 잘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제가 원래 운동은 좀 좋아하는 편인데 잘 달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원인을 찾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탈수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그때 이후로 이제 식단이나 그런 거를 다시 고민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또 경험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럼 그 이후로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후로는 이제 이게 아무리 당뇨이지만 사실 먹어야지 좀 힘이 생기고 나쁜 걸 먹지 말라는 거지 어디 가서든 선생님들이나 탄수화물 먹지 마세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좋은 탄수화물을 먹고 적당히 먹고 당뇨는 양이 중요한 거지 먹는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밥도 뭐 그때도 좀 불안을 해가지고 계량을 해서 먹기는 했는데 150g씩 양을 확 늘렸죠. 그다음에 이제 반찬도 이제 나물이나 쌈채소 이제 그런 좋은 식이섬유들은 많이 섭취해도 되겠다. 이제 열량도 낮고 몸에 이로운 점도 많으니까 이제 단백질이나 이제 섬유소 같은 영양소들은 충분히 먹으려고 가리지 않고
하고 그 외에 이제 처음에 이제 다짐을 했던 나쁜 탄수화물이나 이제 야식, 간식 이런 거는 절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관리를 이제 꾸준히 하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질과 탄수화물을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당뇨인들은 당질을 줄여야 되는 거거든요. 탄수화물이라는 건 당질하고 식이섬유가 합쳐진 그런 것이 탄수화물이고, 그래서 음식을 제대로 드셔줬을 때 오히려 힘이 더 나고 혈당 관리가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몸에서의 그 주 에너지원인 포도당이 줄어들었을 때는 오히려 근육이 더 빠지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 때문에 식습관을 오히려 더 근본적으로 잘 개선하시니까 오히려 당뇨가 더 좋아지셨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네,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네. 그럼 운동이나 수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셨어요? 수면은 제가 식습관하고 운동요법을 좀 규칙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괜찮아지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너무 잘 잡니다. 중간에 깨지도 않고. 몇 시에 주무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육아도 하다 보니까 한 12시 이쯤 자서 7시쯤 충분히 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자려고 노력하고 이제는 좀 몸에 배서 12시 되면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당뇨를 이렇게 극복하고 졸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참 7시간 수면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항상 그 정도 자려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야지 사이클이 맞춰지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규칙적으로 하는 게 수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중간에 저혈당으로 고생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무슨 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한참 관리를 열심히 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긴 하는데 연속혈당 측정기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해요. 저희 지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지금은 안 하긴 하는데 네. 그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피크가 낮아지는 게. 공복혈당도 처음 관리 들어왔을 때 막 150 이랬던 게 어느 순간 100 근처까지 가고 이 고점이 낮아지는 게 보이면서 이제 스스로 생각했던 게 이게 약이 좀 세진 거 아닌가, 내가 좀 몸이 좋아졌나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데 이제 선생님의 판단이 없으니까 함부로 약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밥을 먹고 이제 혈당 체크를 했는데 그때 시기부터 식후 혈당이 더 낮다고 생각이 항상 드는 거예요. 식후에 오히려 떨어진다는 느낌. 밥 먹고 나서도 막 70 이하로 나오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혈당이 너무 낮다, 왜 이러지? 연속 혈당기도 같이 차고 있으니까 찍어봤더니 50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50대로 나오는 거예요. 60 이하로. 식후에요? 네, 식후에. 이건 정상적이지 않은 패턴이다 생각해가지고 그게 제가 불안감 때문인지 진짜 저혈당 증상인지는 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손발이 좀 떨리기 시작하고 차가워지고 막 그런 증상이 느껴지니까 밤이었어요.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저혈당에 대한 이제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간단한 의학 지식이나 응급 조치 같은 거는 119에 전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 조치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119에 전화를 했던 거죠, 제가. 저혈당 쇼크가 올 수도 있으니 지금 당장 병원에 가보시라, 응급실에 가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급차 보내드리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갔는데 가는 동안 뭐 안 했어요? 체크했다. 이제 그 병원 차에서도 체크를 했고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불안해가지고 그냥 음료수 조금 마셨어요. 그때부터 조금 오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는 결국에는 이제 원래 70 이하로 내려오다가 한 80, 90까지 올라간 걸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마 그때 제가 이제 약 용량을 좀 스스로 줄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놀라셨겠어요, 엄청. 놀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놀라고 가족들도 놀라고. 내 몸에서도 혈당을 조절하고 또 처방된 혈당 강화제가 동시에 작용을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식후 혈당이 더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음식도 네. 엄청 제한을 하셨고 네, 맞습니다. 처방된 약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줄일 수는 없으니까 네. 그걸 두 가지 동시에 하다 보니 결국 심한 저혈당 증상을 이제 보이셨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네. 그 이후로 단약을 해 가셨겠네요. 이제 식후 혈당 조절제를 먼저 줄여보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약 이제 메포민 이제 기본 약을 이제 점차 줄여가다가 다음 외래 진료 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건 알기는 하는데 제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좀 약을 줄여봤습니다. 선생님 말씀은 간단했습니다. 그냥 당연히 5.3 나오는데 그 정도 약 먹었으면 저혈당 오지 안 오냐고. 생각보다 간단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뭐 본인 몸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은 그래도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그거는 제 경우인 거지. 근데 담당 의사 선생님의 소견 없이 마음대로 단약하는 건 사실 바람직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혈당은 이게 너무 순식간에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거여가지고 네네. 그래서 저혈당은 급성 합병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네, 정말
네,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좀 낫네, 뭐 좀 먹어야겠다 이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엔 너무 당혹스럽기도 그렇죠. 하고 스스로도 불안하니까 이제 극단적으로 응급실까지 가게 된 케이스인 거죠. 네. 또 단약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어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은데 당뇨 졸업을 가능하게 한 그런 당뇨의 나만의 꿀팁 이거를 저희 당뇨스쿨 구독자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네, 좀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기는 한데 군인처럼 관리를 하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너무 와닿아요. 네. 군인들은 보면은 일정한 시간에 이제 취침을 하죠. 네. 그리고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고 일정한 시간에 또 운동을 해요. 예. 이제 군인들의 패턴인데 실제로 저도 군인일 때 가장 건강했던 것 같고 그 일정한 패턴을 유지를 하면은 내 혈당의 수준을 떠나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당뇨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면 혈당도 불규칙하니까 객관적으로 보기가 힘든데 패턴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면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당뇨가 조절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기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움도 많이 실제로 되고요. 네, 네. 이게 되게 편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사실 저희도 진료하면서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냐면은 생활 패턴이 일정하신 분들 있어요.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밥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이런 분들은 공복혈당이 거의 비슷해요. 아 맞아요. 공복혈당의 맞아요. 갭이 네네. 한 20, 30 이걸 넘지를 않는데 네네네. 뭐 잠자는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그다음에 저녁밥이 이랬다 저랬다. 맞아요. 그다음에 퇴근 시간이 이랬다 저랬다. 뭐 왔다 갔다 패턴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공복혈당 갭이 정말 커요. 맞아요, 맞습니다. 150, 200 공복혈당 진짜 말도 안 되게 공복혈당 갭이 엄청 늘어나는 게 있는데 진짜 말씀하신 게 정말 편하게 얘기하시는 건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되게 함축적으로 딱 중요 포인트를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시는 기분이에요. 왜냐면 진짜 진료를 해보고 아니면 주변에 그 남자분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군대 갔다 와서 다 건강해져서 나와요. 맞아요. 예. 네, 살찐 사람들은 빠져서 나오고 말라서 나는 살찌고 싶다 이런 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쪄서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이게 일정한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그다음에 야식 안 하고 술 안 먹고 이런 생활이 진짜 건강을 만들 수 있는 기본인데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죠. 공감합니다. 네, 진짜. 그럼 앞으로는 당뇨 졸업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실 예정이실까요? 저는 이제 당뇨와 더불어서 지금처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를 할 생각이고 당뇨가 있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관리하고 살면은 당뇨가 아닌 사람들처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살 생각입니다. 예. 그렇네요. 그러니까 당뇨와 더불어라는 건 말씀을 했지만 사실은 당뇨를 졸업을 하고 내가 당뇨인이 아니었던 그 순간처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규칙적으로 이어나간다면 사실은 당뇨였던 그 순간보다 훨씬 더 건강한 삶을 네네. 이어나가시게 되는 네네. 기회가 되셨다고 생각이 돼요. 네네. 전화위복인 거죠. 그렇죠. 저는 네. 네. 저희 환자분들도 그런 얘기 해주세요. 내가 당뇨를 알게 돼서 오히려 더 건강해졌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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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걸까요? 제가 아직 뭐 당뇨에 걸린 지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은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당당하게 내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유튜브 채널을 좀 개설을 우와. 해가지고 네. 영상을 몇 개 좀 찍어서 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봤습니다. 네. 채널명 말씀해 주시죠. 저는 당뇨 탈출 넘버원이라고 와. 그 뒤에 쏙쏙 저희 들어오게 댓글에도 자주 보이시는 네, 그분이시군요. 몇 번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채널을 만들어서 이제 같이 소통을 하고 싶어서 네. 이제 개설을 하게 됐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좀 제 과정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때로는 이제 대단하다, 좀 부럽다, 공감된다 이런 응원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 스스로도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 도움을 많이 받고 위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네. 당뇨를 졸업한 분이 이렇게 영상 올려주면 굉장히 희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주시는 분도 감사하고 일단 저는 저 스스로도 좀 위로가 받고 싶어서 만든 케이스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저로 인해서 다른 분들이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많이
뿌듯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코너를 만든 게 딴 게 아니라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서 네네. 그래서 일부러 당뇨 졸업하신 분들을 이렇게 계속 모실 예정이거든요. 진짜 좋은 동력도 되셨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혹시 그럼 방슬기님은 저희 채널을 통해서 좀 이런 점이 좋았다. 난 당뇨 스쿨 보면서 이런 게 참 도움됐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명확히 있는데 저는 그 당뇨스쿨에서 내용에서 제가 제일 공감 갔던 거는 저는 그 간과 이제 혈당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진단 당시에 지방간도 상당히 심했고 대사증후군이 먼저 오고 이제 당뇨가 온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간과 혈당의 관계성 이런 면에서는 앞으로도 좀 많은 영상을 좀 찍어주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당뇨는 그냥 단 것만 많이 먹어서 온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쵸. 사실 좀 복합적이고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저는 그런 쪽에서 정말 이해를 많이 받고 도움 많이 받고 지금도 계속 찾아보고 있어요. 몇 번씩 돌려보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제가 또 우연찮게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하다 보니까 댓글도 많이 달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좋은 기회로 원장님들도 만나뵙게 돼가지고 저 스스로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어서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다 잘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혈당을 직접적으로 조절해주는 간 기능 좋아야 되고 되게 종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게 당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당뇨스쿨 구독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당뇨 위험 인구가 2천만 명에 가깝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당뇨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적어도 지금 당뇨스쿨 이렇게 구독자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당뇨에 관심을 갖고 있고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열심히 관리하시고 혹시 관리가 좀 부족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이번 계기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진짜 당뇨스쿨에서 항상 초반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 극복이 가능한 질환이다 라는 말이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끄러워하거나 이제 숨기지 말고 관리하면서 당당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면은 모두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방슬기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당뇨 졸업이 가능하구나 라는 생각하는 특별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당뇨를 졸업하신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스튜디오로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슬기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당뇨 졸업자를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뇨 이제 네, 졸업합시다.